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여름이 되고 많은 여성분들이 좀 외모를 보여줘야 될 기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외모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얼굴의 아름다움 될 수 있겠고요. 피부의 깨끗함도 될 수 있겠고, 체형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형 관리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비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주제를 참 정하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비만한 편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여성의 비만한 상태, 당연히 비만은 해결해야 될 병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기능 관련해서 특히 해부학적 교정을 요하는 상태가 있느냐, 그럼 그런 치료법은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병원에 여성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키는 한 1m 60 조금 넘는 분이고 체중은 100kg를 넘으니까 당연히 고도비만에 해당이 되시겠죠. 30대 초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대사질환도 있고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고 관절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과에서 비만 치료를 시작하신 지 꽤 되셨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제 주 전공 분야는 여성의 성기능 관련한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 그분이 저한테 왜 왔을까? 사실 내진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의 산부인과 진찰을 하고 난 점은 이분은 개선할 부분이 명백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께서는 한 10여 년 전까지도 체중은 아마 60대 중반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살면서 한 10년 사이 체중이 40kg 이상 증가되다 보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도 있었지만 특히 복부의 비만은 뭐 당연하겠지만 복부에서 이어지는 둔부, 대음순 이런 부위에 지방 축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부도 좀 늘어날 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튼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체크를 해보니 질강 입구에서 대음순이 튀어나온 정도가 4cm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질 입구까지 약 4cm 정도 이상의 공간이 더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음파를 보고 검사를 해보니 그 안에 지방이 많이 차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분비물이 쉽게 이렇게 배출되지 못하다 보니 외음부의 염증, 가래염증 이러한 부인과 질환도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것은 잠자리를 하는데 남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는 느낌을 받고 아내분도 남편분도 같은 느낌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게 뼈처럼 단단한 부위가 아니니까 옆으로 퍼지면서 당연히 성기가 삽입은 가능하겠지만 비교적 체중이 이렇게까지 불지 않았을 때보다는 약 4cm 정도의 삽입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성생활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만하지 않은 여성들 중에 요새 젊은 여성들이 특히 대음순에 관련한 이런 상담들이 조금씩 느는 것 같은데 어떤 여성들은 대음순이 너무 납작해서 싫다, 어떤 여성들은 대음순이 너무 튀어나와서 모양이 얇은 속옷을 입거나 수영복을 입을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그들의 요구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지방이 사실 그렇게까지 정상인의 체중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뒤에 보이는 뼈 이런 부분이 튀어나온 거를 단순히 지방을 흡입을 하거나 지방을 녹인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정, 구체적으로 지방을 빼거나 이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비만한 여성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삽입이 좀 더 안쪽으로 될 수 있는 그 거리만큼은 좀 빼줘야 되겠다. 또 그만큼 지방이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럴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지방을 뺄 때 이 부분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옆으로 허벅다리가 있는데 허벅다리 안쪽에 지방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 분이었었어요. 그분의 경우에는 서로 붙을 정도로, 그래서 살이 스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체계는 나오지 않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을 살로, 지방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지방흡입을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빼도 되는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빼는 경우, 또 뭐 저같이 고도비만 정도의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거꾸로 못 빼는 경우. 근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듯이 살은 빼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성기능에까지 장애를 줄 거라는 생각은 못 할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당연히 내과적인 또는 운동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체중 조절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후유증에 대한 처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변형,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되니, 치료를 하기 전에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또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비만한 거를 좀 예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방흡입만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전혀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저는 산부인과 업무 외에 기회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진 않지만은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지방흡입에 대한 시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미용 관련한 일이었는데,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식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비만을 줄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분들이 생기면 이 부분들에 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비만 관련된, 또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성기 구조의 변형에 관련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 흡입 대음순 또는 뭐 둔부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의를 하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워지고 빼지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외형부의 문제 같은 건 그때그때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